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가격, 샀을 때 큰 기회를 볼 수 있는 가격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은 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겠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파업이 상당히 이슈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 파업에 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 파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그래서 우리가 전삼노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삼노는 8일에서 10일 4일간 1차 총파업을 선언하고 생산 차질을 목표로 쟁의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 회사에 피해를 주고 회사가 우리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파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삼노가 원하는 게 뭐냐?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 조합원 노조 창립 휴가 1일 보장, 성과급 제도 개선. 이거 왜 나왔냐면은 작년에 성과급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올해는 또 실적이 좋게 나와서 또 성과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DS, 반도체에 있는 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업이 리스크인가요? 또는 위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항상 얘기하죠. 회사가 망해가면 파업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해봤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파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할 때 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파업해야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파업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하는 시기 동안에 누가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업이 시작이 되고 하락할 때 DS 부문장에 취임한 전영현 부회장은 약 7만 5,200원에 3억 7,600만 원의 삼성전자를 매입을 했고요.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사장은 약 7만 5,800원에 총 2억 8,800만 원을 사들였고요.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총 7,580만 원을 같은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75,200원, 75,800원. 그리고 남서구 삼성전자 DS 부분 제조 기술 담당 사장도 주당 75,200원에 1,200주를 사들이고 800주, 아쉬웠는지 800주를 더 샀습니다. 얼마에? 78,800원에. 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뭐 한 77,000원, 뭐 76,500원쯤 되겠죠. 그래서 총 1억 5천을 매입을 했습니다. 송재혁 최고기술 책임자 겸 반도체 연구소장이 매입한 1억 7,917만 원까지 합치면 이분도 단가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0억 원 정도를 7만 5천 원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75,000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 뜻은 뭐냐 한다면 사실 파업과 주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샀냐? 굳이 자사주를 왜 샀을까? 사실 책임감만 가지고 샀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삼성전자 12만 원에 대한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들도 12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10만 전자를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12만 원을 가냐 안 가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아직 10만 원도 안 왔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10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매년 사실 3, 4조씩 적자가 났는데 올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다. 대단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해당 기업 보고서를 낸 증권사 19곳 중 절반 이상이죠. 조금 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최대 12만 원까지 줄줄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사실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따지면은 다 굉장히 좋게 나오겠지만 이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는 지금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분위기를 아는 상태에서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상치가 8조 몇 천억 정도였는데 10조를 넘어간 거죠. 이번 3분기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인 거고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키움증권, NH투자증권 각 11만원 그리고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11만 7천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10만 전자까지 보다가 12만원까지 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다들 높게 보는구나.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TSMC와의 경쟁이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HBM입니다. 과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며 경쟁력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죠. 우리 파운드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알려주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3나노에서 지금 3나노죠. 2나노 경쟁까지 승기를 잡기 위해서 첨단 패키징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이라는 건 후공정이죠. 그래서 전공정을 넘어서서 후공정까지 가서 우리가 2나노뿐만이 아니라 2나노로 만들어지는 앞으로의 후공정 칩까지도 잡아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반이 뭐냐면 TSMC를 이기겠다가 기반이에요. TSMC와 동등한 선에 서겠다가 아니라 TSMC를 이기겠다가 이게 기반입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역량을 모두 보유한 기업의 특성을 살려 고객 요구에 맞춘 통합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만들죠. 파운드리도 하죠. 패키징도 직접 하죠. 미국에다 짓는 공장이 아예 턴키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키라는 게 일괄 생산, 그냥 삼성전자에 맡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화가 있지 않느냐. 단가도 저렴할 거고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경쟁력 있는 고대역 메모리 기술과 2.5D 패키징 등을 개별 제공하는 회사는 많지만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삼성 AI 솔루션 하나뿐이다. 그래서 한 방에 제공하는 회사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2.5D가 뭔가요? 사실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이따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이걸 우리는 iQ보다라고 얘기합니다. iQ브 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게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내년 말 2나노 양산을 시작으로 2027년 1나노 공정 진입을 준비 중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찬찬히 준비해서 TSMC 한번 잡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번에 2나노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원스톱 AI 솔루션, 이게 그냥 턴키 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방에 다 해줄게.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나선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 프리퍼드 네트웍스의 2나노 기반 AI 가속기를 수주받았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가 뭐냐면 사실 AI GPU 플러스 거기 안에 들어가는 HBM까지 우리는 보통 AI 가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FN 프리퍼드 네트웍스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양산하고 2.5차원, 2.5D 아이큐브 첨단 패키지 기술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2.5D 패키징을 해서 안에 다 꽂아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꽂아준다는 거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전송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바구니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적합한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 면 모두가 전력이 통할 수 있게끔 공정을 하고요. 2.5D 패키지 기술 경쟁력으로 선당 공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2.5차원 패키지를 삼성전자 혼자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2.5D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패키지기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깝니다. 깔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로직, 베이스 다이 깔아서 이렇게 HBM을 쌓고요. 옆에 뭐 GPU도 있고 뭣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2.5D라고 하고요. 사실 지금 COWOS,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TSMC 기술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2.5D라는 게 삼성전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TSMC도 하고 있고 TSMC는 COWOS,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아이큐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결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TSMC와의 지금 점유율 차이도 TSMC가 한참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반도체 2.5D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누가 우위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TSMC를 쫓아만 가도, 그러니까 TSMC 어깨만 나란히 해도 이거는 본전이다, 상당히 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를 단기간에 뭐 올해 안에 넘자, 뭐 내년 안에 넘자 라고 할 의미가 없다. TSMC 지금 점유율이 50%인데 이거를 10몇 프로가 지금 이기겠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만 가도 TSMC의 슐, TSMC의 기술력, TSMC와의 어떻게 보면 간격을 좁히기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승부 보는 건 당장은 좀 힘들다라 보고요. 우리는 쫓아가서 한 방을 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오케이, 쫓아만 가도 본전이구나 확인을 했고요. 그럼 다음은 뭡니까? 바로 HBM4입니다. 이 HBM4는 좀 달라요. 이거는 쫓아만 가도 본전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HBM에 대한 대량 수요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왜 대량 수요가 나오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가속기 블랙웰의 뒤를 잇는 루빈을 공개하면서 오는 2026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양산을 2025년에 하겠죠. 양산을 2025년에 해서 6년에 출시를 하는 모습이고요. AI 가속기는 AI 작동을 위한 두뇌 역할을 하는 GPU와 GPU의 속도와 성능을 높여줄 HBM을 묶은 제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 있는 루빈을 판매하려면 HBM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제품인 루빈에는
현재 나오지도 않은 HBM4가 8개가 들어가고요. 고성능 버전인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I 가속기 블랙웰에도 HBM 많이 들어가야 6개가 들어갈까 말까인데 지금 여기에 8개 HBM4 그것도 HBM4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신식이면서 양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공급으로 감당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차세대 칩에 HBM4 탑지 여부를 처음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없이는 공급이 감당이 불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HBM을 써야 돼요. 오케이, 쓰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럼 삼성전자 HBM은 성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SK하이닉스와의 차별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베이스 다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TSMC가 SK하이닉스로부터 AI 서버에서 주로 활용되는 6세대 HBM, HBM4의 베이스 다이의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SK하이닉스의 베이스 다이를 수주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HBM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까지도 HBM3E까지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누구한테? TSMC한테 맡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체 설계 생산이 불가능해졌다라고 결론을 내고요. HBM4에 대해서는 지난 4월 TSMC와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HBM의 베이스 다이는 HBM의 저면의 로직 IC부가 되고 그 위에 D램 다이가 16층 적층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16층 적층되는 건 16단이 쌓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2025년 말에 양산을 2026년 출하 확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니 SK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긴다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AI 시장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음 세대 HBM 등은 더욱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1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4 제품의 규격을 우리가 775 마이크로미터로 결정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나왔다라는 거는 메모리 업계는 HBM4 양산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양산은 우선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의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 다이 개선을 해야 GPU 성능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HBM은 베이스 다이 위에 D램 단품 칩인 코어 다이를 쌓아 올린 뒤 이를 TSV 기술로 수직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가 있고 그 위에다가 HBM 쌓는 건데 원래 SK하이닉스는 이 두 개 다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TSMC한테 베이스 다이를 맡겼다란 얘기죠. 아 그렇구나. 기대버렸죠. 그럼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는 5세대인 HBM3E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안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혼자 다 한다란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시너지를 강화해 HBM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라는 거죠.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두 칩을 한 칩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다 할 거야 라는 건데 SK하이닉스는 기댔죠. 이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기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나중에는 휘둘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 TSMC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TSMC 공장이 뭐 멈췄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한테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차라리 이거는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TSMC가 갑질을 시작한다? 그럼 사실 SK 하이닉스한테 리스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왜 자체적으로 만드냐?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혹시나 이 철퇴를 휘두르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독점권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TSMC한테 기대버렸죠. 삼성전자는 내가 알아서 만들게 하면서 자체 생산, 자체 개발에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에는 리스크 차이가 발생하고, 그럼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우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TSMC가 항상 SK하이닉스한테 우호적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체 생산이 경쟁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안에서의 미세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시작이 되고, 그 조금의 차이가 결국엔 삼성전자를 우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명확하게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기지 않고 따라만 가도 이득이다. 턴키 방식에 대한 경쟁력은 좋습니다.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데 시간을 쏟았지만 HBM4부터는 차별화가 기대가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TSMC에 기대는 방향으로 가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제작으로 턴키 역량이 극대화됩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크겠죠. 자체적으로 다 만드니까.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 삼성전자는 77,000원대부터 분할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밀린다는 게 하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눌렸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주가가 지금 87,800원인데 이 구간에서 아마 77,000원까지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그냥 후루룩 떨어진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흐름을 보더라도 보통 밀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뭐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한 번 밀리는데 보통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번 밀리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77,000원까지 오는데도 저는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두 달이면 한 9월쯤, 뭐 늦으면은 뭐 한 10월 초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9월에서 한 10월에 77,000원대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77,000원이 오는 거는 하락이나 급락이나 리스크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발판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밟았을 때는 사실 진짜 12만 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순간부터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이나 삼성전자의 차별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한 두 달 정도 안에 저는 77,000원이 온다 보고요. 그 왔을 때 여러분들은 몰빵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7,000원부터 말씀드리니까, 자, 그 당시 가격이 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이 가격 오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나는 그 당시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 구간이었는데 이미 올라가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놓친 게 끝이 아닙니다. 놓쳤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 그 기회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 정리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맨 밑에 10만 명 구독 특별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죠. 무료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1일, 10일, 9일, 8일, 5일, 4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무료로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모두 제가 직접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거합니다. 구독자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